오늘의 매매법 소개합니다. 오늘은 방송 복귀 암시를 했던 유명 BJ이자 유튜버인 자칭 캔들마스터 바코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코드님은 실매매 방송 위주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논란이 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생활 부분은 모두 배제하고 방송에서 보여줬던 매매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손실을 많이 봤는지, 실제로 있는 매매 용어인지, 실용성은 얼마나 있는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매매법 또한 절대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재미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매매법은 데빌 메이크라이 기법입니다. 데빌 메이크라이 캔들은 캔들 차트에서 십자 캔들을 의미합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거의 비슷할 때 발생하는데, 이 캔들은 이후 악마도 울고 갈 변동폭 혹은 하락, 상승이 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승 또는 하락 중에 발생할 경우 추세 전환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적십자 캔들과 녹십자 캔들로 알려져 있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캔들이 십자가가 되면 데빌 메이크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악마도 울고 갈 반등, 하락, 상승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짝짝이 기법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고점 패턴 혹은 머리와 양 어깨 모양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출현할 경우 주가가 하락 패턴으로 접어드는 것을 바코드님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기법입니다. 반대로 쌍바닥 패턴,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 패턴으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코드가 자신의 다른 기법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기법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니미 짝짝이는 분봉에서 주로 나타나며 시간 프레임이 클수록 킹콩 짝짝이, 공룡 짝짝이 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쌍바닥의 두 구간 중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기간이 길수록 큰 동물이 나옵니다. 즉, 이 애니멀 짝짝이 기법은 프레임이 커질수록 동물의 크기가 커지며 사실상 일봉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육봉 체크. 여기서 육봉이란 60분봉을 말하며 바코드님이 가장 자주 체크하는 분봉입니다. 대부분 스캘핑은 틱봉으로 보거나 1분봉으로 진입 여부를 체크하는데, 바코드님은 다양한 분봉을 체크하며 나름의 소신을 갖고 진입합니다. 특히 이 60분봉을 보고 상방 하방을 체크하며 진입을 결정하는데, 이 60분봉이 나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60분봉을 체크하고, 시청자들도 60분봉이 나올 시점에 채팅창에 6봉 체크하라는 도배를 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뿅망치 기법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망치형 캔들을 바코드님 방식으로 해석한 기법입니다. 뿅망치 캔들은 한쪽 꼬리가 몸통의 2배 이상으로 길게 만들어진 망치형 캔들입니다. 아래 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을 뿅망치 캔들이라 부르고, 윗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을 리버스 뿅망치 캔들이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 중에 뿅망치가 발생하면 이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이고, 상승 추세 중에 리버스 뿅망치 캔들이 발생하면 이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신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셀프 호방꿀 기법. 셀프 호방꿀 기법은 스스로 호두 반대 매매를 하는 기법입니다. 호반꿀의 뜻은 바코드 반대로만 비트코인 매매하면 꿀 빤다 라는 뜻으로, 호반꿀로 돈을 버는 시청자들이 많아지자 역발상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한 것에 반대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셀프 호반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럴 때는 꼭 본인이 생각한 방향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능을 위해 하늘이 돕는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나무위키에 나오는 것처럼 트레이더보다는 예능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필립스 이중 면도날 기법. 롱일 때 하한선을, 숏일 때 상한선을 2개씩 그어놓고 그 이상이 뚫리면 익절 및 손절하는 기법입니다. 손절 라인, 익절 라인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기법명과는 다르게 보통은 도록 후 7중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절 라인은 14중 면도날까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중 면도날 위치에 오면 나온다 계속 말은 하지만 계속 날을 추가로 끼워 넣다가 마지막엔 손실과 함께 앙증맞은 샷건을 때리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 기법. 예전에 실전 투자 갤러리에서 유행한 기영이 차트나 공룡 차트, 인도지도 차트 등에서 영감을 얻은 바코드 비트코인 매매법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기법을 분석하면 전 파동의 고점이 저항대로 작용한다는 것에서 착안한 듯합니다. 전파동에서 물려있는 매물이 쏟아지면 결국 쌍파동이 되는데, 이는 고양이와 같은 모양을 형성합니다. 즉, 오른쪽 귀가 왼쪽 귀인 전파동 고점 저항을 못 뚫고 쌍고점 형태가 나오면서 하락하면 이는 고양이와 같은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검은 고양이 패턴은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입니다.
이 분석을 하나씩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고양이 얼굴을 그리고 검은 고양이 그림자 기법이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EXID 기법. EXID의 인기곡 위아래의 제목처럼 단타 매매를 통해 위아래로 발라먹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딱히 특별한 매매법이라기보다 스캘핑 매매를 희화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단타로 20-30만원씩 끊어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폼이 좋을 때는 EXID 기법이 잘 먹히곤 합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위아래로 둘 다 털려서 청산당합니다. 예시로 사진처럼 움직일 것을 예상했지만 결국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재산을 대부분 잃고 결국 가장 낮은 최저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바코드님은 뇌로 분석하는 매매보다는 가슴이 시키는 매매를 선호하는 듯 합니다. 이전 초보자를 위한 코인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뇌동 매매가 정확하게 이런 매매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삼각반스 구간 기법. 흔히 사람들이 아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주가가 한 곳으로 수렴하는 곳을 지칭하는 삼각수렴 기법을 바코드님식으로 해석한 기법입니다. 이 구간의 끝인 수렴 지점에서 보통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 변동성이 극심해집니다. 열 번째, 베지터 대가리 기법. 일반적으로 말하는 쌍봉을 형성하여 하락 추세 전환을 말하지만 그 모양이 흡사 베지터의 M자 탈모와 비슷하다고 해서 바코드님이 자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차트에서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극히 심한 특히 코인 선물 거래에서는 가끔은 이런 쌍봉 모양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검은 고양이 그림자와 베지터 대가리, 짝짝이와 쌍바닥 패턴은 사실상 모두 유사한 패턴입니다. 다음은 바코드님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른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처럼 바코드님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코드님의 리스크 관리 방법은 할복입니다. 단어는 자신의 배를 가른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90% 이상 손실 구간일 때 청산 직전에 자신의 손으로 포지션을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할복의 장점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결과적으로 청산당할 포지션이었다면 할복 위치에 따라 약 5%에서 10% 가까이 증거금이 남겨집니다. 하지만 바코드님은 어차피 잃을 거면 다 잃고 계좌에 악의 기운을 전부 씻어내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돈 잃는 법 장인 바코드님의 뇌동매매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코리니 분들은 재미로만 봐주시고 만약 직접 사용하신다면 꼭 백테스팅을 통해 신뢰도를 쌓고 나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반꿀이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매매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대리였습니다. 매일 유익한 코인 시황과 매매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